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7일이고요. 예, 이 어제부로 여기가 연휴였어요. 한국처럼.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긴 하지만 저도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 왔고 좀 있으면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업 어렵다 원성의 해관 유역대 대학 교육이란 뭔가 논란 해가지고 수강생 350명 가운데 82명 청원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학 이제 학점을 이제 짜게 준다는 이유로 이제 교수가 해임이 된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이제 미국도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은 적어도 교수의 어떤 가르치는 어떤 영역에 대한 권한이 되게 컸어요. 특히 이제 인문대 쪽하고 뭐 사회대 쪽 말고 공학이나 자연대 쪽에서의 교수의 뭐라 그럴까 교습 방식, 가르치는 방식은 존중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되게 존중을 해줬었거든요. 예. 특히 미국은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많은 숫자가 페일을 하게 될 경우 이거에 대해서 교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학생 편을 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고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회대라든가 뭐 인문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실상 그런 주관적인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뭐 객관적으로 뭐를 잣대를 만들고 뭐 퀄리테이티브 아날리시스니 뭐니 해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상 주관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교수의 어떤 재량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자연대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학년을 넘어가고 어떤 특정 전공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전공에 대한 필수 과목은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하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팩트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학과의 학문 난이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기피를 해요.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으로 놔둬버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안 듣고 그 강의가 폐쇄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런 과목들을 전공 필수로 걸어버렸단 말이지. 예. 그래서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특정 학문들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들은 다들 쉽게 해가지고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 제가 대학교 때 이때는 그렇게 이제 뭐 교수나 아니면은 뭐 자기 은사가 그렇게 하면 그걸 따르는 분위기가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90년대 초반, 80년대 이제 학생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던 그 시점에는 다들 똑똑했어요. 예, 다들 똑똑하고 이제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후반부터 해가지고는 유학생들도 급격하게 늘었었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제 미국 유학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학원으로 하면은 이제 인도, 중국보다 많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0년이고 제가 그 해외에서 교수를 한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 밖에서.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이미 제가 교수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국내는 모르겠지만 해외는 이미 많이 바뀐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가 어렵다? 만약에 이런 식의 이제 혹은 이제 학점이 짜다? 이러면은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과의 학문적 특성도 사실 존재는 하죠. 그죠? 비즈니스라든가 뭐 MBA 같은 그런 이제 뭐 공부에 대한 학문에 대한 뎁스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BA라는 그 경영대학원이나 혹은 인문대 같은 경우에 사실상 돈이 되는 펀딩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학교는 이제 티칭에 치중을 하고 그건 이제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티칭에 치중을 하니까 리서치는 당연히 조금 등한시되고 그리고 이제 펀드가 받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 운용은 그 튜이션 그러니까 학생의 그 수업료를 가지고 운영이 돼요. 물론 이제 도네이션을 받고 하기도 하지만 도네이션 문화 자체도 미국이나 그렇게 이제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다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뭐 가끔씩 도네이션을 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학생이 이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은 뭐 이제 독이 든 성배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아카데미아 쪽으로는 말아먹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말아먹는 짓인데 어쩔 수가 없지. 예, 학교가 일단은 돈이 있어야지 굴러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요.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이제 과가 이제 공대 쪽 과거든요. 예. 그 과목이 유기화학, 그 오르가닉 케미스트리인데 이거는 이제 화학이나 생물 쪽을 하는 공대 자연대 쪽에는 필수 과목이거든요. 예, 필수 과목이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 게 맞는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이쪽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과목들이 공대나 자연대 쪽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이 유기화학이란 과목이 그런 과목이고 그래서 뭐 경영대학원이나 뭐 미대 같은 거기서 배우는 과목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목이 어렵다. 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려워서 애들 꽈락이 많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예, 볼장 다 본 거여서 처음에 드는 임프레션은 이제 그건데 이게 이제 학생이 고객이 되는 순간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수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 보니까 쭉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제 계약직 교수로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년 퇴임을 하고 뭐 나이가 그 80? 그러니까 80세 넘으셨는데 정년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 교수로 이제 NIU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고객이 이제 학생이 고객이 되면서 이제 상업화된 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계약직 교수기 때문에 더 보호를 안 해줘요. 예, 연봉을 많이 받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생길 수가 없어요. 계약직 교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뭐 그 우리나라 왜 비정규직 했었을 때 뭐 그게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쉽게 가지고 뭐 법적으로 난리치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쉽게 해가지고 계약직 교수면 그냥 계약직 교수고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보따리 장사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예,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계약직으로 하신 거고, 그 전에 이제 아마 티니어를 받고 아마 은퇴를 하셨을 것 같고, 짐작을 한 겁니다. 제가 뭐 그거를 소위 말해가지고 뭐 직접 디깅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교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상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꼴을 조금 많이 봐왔었거든요. 많이 봐왔었다는 게, 특히 이제 제가 아랍 쪽에 학교에 있을 때는 이게 무지하게 심했어요. 예, 거의 이제 학생이 상전이에요. 예, 그 동네는 더 그렇고. 그래서 교수가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도 그 컴플레인을 뭐 딘이나 뭐 디파트먼트 헤드한테 해가지고 이 교수 쉽게 해가지고 잘 못 가르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컴플레인을 한 당사자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 교수가 잘리기도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아요. 아직까지 그거보다는 낫고, 다만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확장이 돼가는 케이스라고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 리서치로 펀딩을 받기 어려운 그 전공들, 뭐 이제 인문대, 우리나라로 치면 인문대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리터처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예체대, 음대, 미대 이런 예술학교, 아트 쪽이나 아니면 뭐 MBA 쪽이나 저기 뭐 경영대학원 쪽이나 이런 데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이게 공대나 자연대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제가 봤었을 땐 그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할 때는 그 성적을 잘 받고 못 받고와 가치관이, 그리고 이제 이 교수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별개의 문제였어요. 예. 그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적어도 미국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교수 과목은 성적, 물론 이제 그 전공 필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과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기도 하지만 그 과목은 되게 인기가 있었고 진짜 패스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들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런 과목들이 몇 과목, 제가 있던 학교에도 몇 과목 있었는데,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그런 과목들을 싫어했어.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성적을 잘 주는 교수를 쫓아다니고, 족보가 있는 그 과목들을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 인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거든. 그 교수가 진짜 괜찮으면 그거를 했었단 말이죠.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수 점수를 짜게 주더라도 악명은 높죠. 되게 이 교수가 진짜 빡세게 하니까 악명은 높은데, 그 교수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당연히 리서치는 잘하는 교수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됐었는데, 그게 벌써 20년, 한 3, 4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 미국도 이제 그런 식의, 예, 그 실력과 자기 본인이 받는 성적을 따로 놓고 따로 놓고 보던 가치관에서 자기가 받는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걸로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보여져요. 예, 이런 사단이 난 거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이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분이 지금 그 은퇴하기 전이고 티니어를 받은 종신교수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학교가 아마 다르게 행동했었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테니어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틀림없이 단점도 있거든요. 교수들이 테니어를 받으면, 종신교수를 받으면
연구를 안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신 교수, 그러니까 테니어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미국은 많아요. 여전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테니어가 많고, 한국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이제 뭐 연구 교수니 뭐 무슨 교수니 해가지고 따로 뭐라 그러지? 비정규라 그래야 되나? 비정년 트랙? 예, 정년 트랙이라 그러죠. 비정년 트랙으로 뽑는 교수가 점점 많아진 거는 맞는데, 외국은 이제 아예 테니어가 없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예, UAE 같은 경우에도 테니어가 따로 정년이라는 게 개념이 없고 다 계약직이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예, 정년 교수직이 아니라 대부분은 전부 이제 계약직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계약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미국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좀 서글픈 일이죠. 예. 특히 과학이나 공학 쪽을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이제 노력의 대가라는 측면이 이제 어플리컨트 입장에서는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과목이 실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렵고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과목들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점점점 줄어들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학력 저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학교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이 교수 하나가 이제 그걸 했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러한 학생이 고객이 되고, 이제 그 고객의 satisfaction, 예, 즐거움, 그게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는 돼가는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이제 점점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답답한 마음에 이 기사를 보고 몇 자 남겨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